목포를 발전시키는 거가 뭐 구상하다가 여기다가 도청을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화영시까지도 다 준비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. 그래서 목포를 크게 보니까 도시가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단 말이죠. 큰 목포라고 그래서 기본 구상을 맞췄죠. 목포가 좀 발전이 돼서 항구도 그렇고 세계로 나가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했지만 방법론으로는 도청으로 옮긴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예산을 줘야죠. 그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예산 이런 것을 얘기를 해봤지만 뭐 전혀 말이 안 먹힌다고 표현할까요?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소위 셀프 헬프라는 게 있습니다. 스스로 하는 거죠. 하당지구라고 하는 게 그 크기가 꽤 큽니다. 그것을 계획을 해서 영산강 하구에 붙이고 뒤에 오감산에다가 붙이고 이게 하당지구입니다. 89년 이렇게 작업을 해서 건설을 하게 만들었죠. 그래서 올림픽이 된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하당지구가 착수가 돼서 남악산이라는 데에다가 계획을 해서 요 지구가 옥암지구인데 요 남악산과 영산강 이게 하구니까 한강처럼 영산강 남악산 그래서 옥암지구를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면 뭘 개발을 하면 누가 와서 사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죠. 거기 가서 왜 투자 내진 투기를 합니까?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참 우스운 얘기 같이 지금 들리실지 모르지만 목포에 제 집을 좀 사달라. 싼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소문을 내달라. 그 국가발전기획을 하는 도시계획가 곽영훈 교수가 여기 집을 샀다 앞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부동산이라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달라 해서 집까지 샀어요.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게 다 팔렸어요. 그렇게까지 집을 산다라고 해야 됐을 그럴 지경으로 예산이 없이 했기 때문에 힘들었죠. 그것까지는 했지만 도청을 옮긴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의심을 받죠.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여기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호남 사람도 아니고 목포 사람도 아닌데 이런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의심을 자아내는 거죠. 그래서 화영시까지도 다 준비를 할 정도였단 말이죠. 그때 조금 아찔했죠. 왜 아찔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겠는데는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오해를 하면 이거 큰 문제인데 설득을 시킬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럴 때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. 그래서 제 친구 서울대학교 환경 동료 교수였던 최상철 교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. 그분이 말씀을 잘하세요. 설득력이 있고 최상철 교수님 내가 부탁이 있는데 도청 옮기는 그 위원장 좀 해주십시오. 지금 목포로 가는 건데 큰 목포 지역 이 아껴놓은 땅 이쪽으로 몰아서 해양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여수 광양 이쪽의 관계 새만금 관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된다.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뭐 화순 나주 이런 쪽으로 보시고 계신데 그분한테 바다를 생각하세요. 호남 계획을 할 때 지역 계획을 할 때 해역을 머리다 두고 해라.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가 이렇거든요. 이렇게 보이시겠어요? 전라남도. 그래서 이 땅만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. 흑산도, 소북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중심 아니에요. 그래서 4분의 1이 육지고 4분의 3이 바다 아니에요. 다도해잖아요. 이 다도해. 그러니까 여가 중심이죠. 바다를 생각하십시다.
그래서 설득이 되셨어요, 금방. 그거 좀 해주십시오.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가 위원장이 되셔서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. 그래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죠. 거쳐가지고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목포 바로 이 지역으로 결정이 됐죠. 그때 송재구 같은 분들이 도움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참 감사한데 화형식을 저한테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상철 교수를 화형식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최상철 교수가 야, 내가 그 곽 교수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까 한 통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을지로하고 저 퇴계로 사이에 막걸리 꽤나 먹었어요.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그게 반대하기가 이론적으로는 어렵게 됐죠. 그래서 참 그분이 역할을 해주셔서 움직이게 됐습니다. 남학지구 여기에다가 도청을 옮겼습니다, 지금. 그랬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땐 밤차 타고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다니는 건데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뭘 하는 건지 전혀 도울 생각도 없고 정치적인 성향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. 쉽게 얘기하면 꼭 그렇진 않지만 좌파다든가 무슨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호남파, 좌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또 중앙정부도 있었지만 사실 친구 교수들까지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. 이런 게 굉장히 힘들죠. 저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예산도 안 주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혼자 밤에 잔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.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? 하나도 돕질 않는데. 근데 그런 것이 막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멘탈이 세다 안 세다를 떠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확신 내지는 의지,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는 발견내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게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송재구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여수가 엑스포에서 떨어지고 다시 또 했을 때는 김충석이라는 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장 공무원으로 봐서 두드러진 분들이죠.